우리가 흔히 그 기술 발전이나 현대 문명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삶을 무조건 업그레이드 해줄 거다 뭐 이렇게 믿잖아요. 네, 그렇죠. 마치 그 구형 스마트폰에서 최신형으로 싹 갈아타는 것처럼요. 맞아요. 처리 속도는 막 빨라지고 삶의 불편한 점들은 스르륵 사라지는 완벽한 진화. 사실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걸 누리는 이 편리함을 우리는 보통 혁신이라고 부르면서 아무 의심 없이 환호하거든요.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듣고 나면요. 그 완벽해 보였던 기술의 발전과 편리함이 사실은 우리 몸의 보안 시스템을 아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약간 해커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사실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볼 핵심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죠. 김형래 편집장의 칼럼인데요. 제목이 아침마다 지혜 305, 전통적 식습관의 회복, 시니어의 건강 주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제목만 딱 들었을 때는 그냥 뭐 몸에 좋은 전통 음식 많이 먹자 이런 되게 평범한 건강 칼럼 같은데요. 사실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을 한꺼풀만 딱 벗겨내보면요. 현대사회가 주는 그 무한한 편리함이라는 환상 뒤에 숨겨진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의학적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위협, 즉 미세 플라스틱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요. 왜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 역설적이게도 과거로의 회귀인지 낱낱이 추적해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입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오늘 아침에 바쁘다는 이유로 간편식을 전자레인지에 훅 데워 드셨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티백으로 따뜻한 차를 우려 드셨다면요.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당신의 건강, 나아가 생명과 직결된 아주 절박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네, 자료를 보면요.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뭐 북극곰을 걱정하거나 바다거북호에 박힌 빨대를 빼주자는 식의 그런 거시적인 환경보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이나 학계가 경고하는 건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바로 내 몸 안에서 내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거죠. 보통 환경 문제라고 하면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 나랑 약간 거리가 있는 일로 치부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같고. 하지만 이 칼럼은 그 위협이 이미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짚어냅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진짜 등골이 오싹했던 게 이 물질이 단순히 공기나 바닷물에 떠도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혈액, 심장, 심지어 뇌조직까지 침투했다는 대목이었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자료에 언급된 그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 그 자체거든요. 그 동맥 관련 연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동맥 내에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할 경우에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고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플라스틱 조각이 혈관 안에서 무슨 짓을 하길래 사망 위험까지 높이는 건가요? 뭐 피를 막기라도 하나요? 아주 치명적인 물리적, 화학적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하버드 연구진이 주목한 건 동맥 경화증 환자들의 혈관에 쌓인 플라크, 그러니까 찌꺼기 덩어리였습니다. 아, 혈관변에 끼는 그 찌꺼기요? 네, 그걸 떼어내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 안에서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랑 나노 플라스틱이 발견된 거죠. 세상에 혈관 찌꺼기 안에 플라스틱이요? 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대식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혈관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딱 잡아먹고 분해하려고 시도를 해요. 일종의 몸속 경찰이네요. 그렇죠. 근데 플라스틱은 생체 물질이 아니잖아요. 분해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되니까. 맞습니다. 결국 면역세포는 플라스틱을 삼킨 채로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사체랑 플라스틱이 막 엉겨붙으면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플라크를 훨씬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와, 그러니까 경찰들이 침입자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같이 죽어서 도로로 아예 꽉 막아버리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아주 무서운 메커니즘이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눈에 안 보이니까 경각심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칼럼이 주로 시니어 세대를 향해서 쓰인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치명적인 복병이겠어요. 그렇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시고 이제 막 건강한 노후를 좀 누려야 할 시기인데 심혈관을 직접적으로 틀어막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맞닥뜨린 셈이니까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되게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우리가 뭐 밥 대신 레고 블록을 씹어먹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그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동맥 안까지 그 첩첩산중을 뚫고 들어온 건가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직접 씹어먹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 그게 바로 현대인이 가진 가장 큰 착각입니다. 네.
우리가 먹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거대한 플라스틱 덩어리를 안 삼킬 뿐이지 우리는 매일 식탁 위에서 형태가 변형되고 막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을 국물처럼 떠먹고 있습니다. 국물처럼 떠먹는다는 표현이 진짜 끔찍하네요. 어디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칼럼 저자는 그 원인을 현대의 식생활, 특히 초가공식품이랑 간편식의 조리 과정에서 찾고 있어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돼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채 유통되는 식품들 있잖아요. 네, 마트에 가면 널려 있죠. 그런 것들이 재료 가공이나 포장, 유통 전 과정에서 플라스틱이랑 계속 마찰하면서 미세 조각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진짜 결정적인 파격은 바로 우리가 그걸 집에서 가열할 때 발생해요. 가열이요. 자료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예시가 등장하더라고요. 냉동식품을 비닐째 가열하거나 플라스틱 티백을 뜨거운 물에 담그는 행위요. 네, 그게 진짜 치명적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전자레인지용으로 나온 용기니까 열에 강하겠지? 아니면 유명 브랜드에서 만든 고급 티백이니까 뜨거운 물에 넣어도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당장 어제도 뜨거운 물에 삼각 티백 우려 마셨단 말이에요. 뜨거운 물이 찻잎에서 맛과 향을 추출해내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열 에너지가 그 물질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성분도를 물속으로 쫙 퍼뜨리잖아요. 네, 잘 우러나라고 뜨거운 물 쓰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찻잎이 아니라 플라스틱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레인지의 그 강한 마이크로파나 9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이 플라스틱 용기나 티백의 미세한 고분자 결합을 막 타격하는 겁니다. 그 플라스틱 결합이 깨진다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 육안으로는 티백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현미경 단위로 보면 막 수십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 입자가 국물이나 찬물 속으로 말 그대로 우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건강해지겠다고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이 사실은 수십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을 혈관으로 직행시키는 무슨 하이패스 역할을 한 거네요. 비극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저자는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스스로 건강의 성벽을 허무는 짓이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죠. 진짜 플라스틱을 우려 마시고 있었다니 아찔합니다. 그럼 이 현대적인 재앙을 막으려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건가요?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요, 놀랍게도 무슨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식습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과거로의 회귀요? 네, 무거운 옹기나 사기 그릇을 사용하고 입차는 옛날처럼 쇠거름망에 직접 우려 마시고 또 즉석밥 대신 쌀을 직접 씻어서 솥이나 밥솥에 박을 짓는 그런 실천들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보수적인 건강관리라는 단어, 이게 자칫하면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 의미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건 어떤 정치적이나 이념적 성향을 뜻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현대적이고 인공적인 편리함,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초가공식품이나 플라스틱 용기의 남용을 극도로 전개하자는 겁니다. 대신에 수백 년에 걸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이미 인체 실험이 끝난 과거의 지혜를 채택하자는 그런 태도를 뜻하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편리함을 좇기보다는 검증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자는 뜻이군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전통적인 방식이 단지 기분 탓이나 막연한 자연주의가 아니라 실제적인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된다는 점이었어요. 네, 자료에 아주 명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즉석밥을 데워 먹는 대신에 쌀을 직접 씻어서 밥을 짓는 것만으로도 플라스틱 노출을 무려 40% 이상 줄일 수 있다고요. 근데 솔직히 좀 의아하거든요. 쌀을 씻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플라스틱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걸 쌀이 유통되는 과정을 역추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쌀이 도정 공장에서 온갖 플라스틱 벨트랑 기계들을 거치잖아요. 기계들이 다 고무나 플라스틱이겠네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주 거대한 합성수지 포대에 담겨서 유통이 되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이랑 정전기 때문에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 먼지가 쌀알 표면에 들러붙게 됩니다. 이미 쌀 아래 묻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을 물에 담그고 막 손으로 바락바락 주물러 씻는 과정은요, 단순히 쌀겨나 흙을 털어내는 게 아니에요. 쌀알 표면에 막 코팅되듯 붙어있는 그 미세 플라스틱을 물리적인 마찰로 씻어내서 배수구로 싹 흘려보내는 아주 완벽한 제독 작업인 겁니다. 와, 쌀알끼리 부딪히는 그 물리적 마찰이 플라스틱을 떼어내는 거였군요. 진짜 대단한 지혜네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아니, 현대사회에서 사실 모두가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잖아요. 퇴근하고 파김치가 돼서 집에 왔는데 쌀을 막 여러 번 씻고 불려서 밥을 안 치고 또 다 먹고 무거운 사기 그릇 설거지하고 이거 솔직히 너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냥 즉석밥 2분 돌리고 그 플라스틱 용기 분리수거하면 딱 끝나는 일을 굳이 30분, 1시간씩 들여가며 해야 하나요? 바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이나 특히 관절도 안 좋으신 시니어분들에게는 이 40%의 감소율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가혹한 요구처럼 들리거든요. 당장 눈앞에 시계만 딱 쳐다보면 분명 비효율의 극치럼 보일 겁니다. 뭐 2분이면 될 일이라 30분 동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시간 낭비 같죠. 하지만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 그리고 앞서 우리가 짚어본 그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를 여기에 딱 대입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즉석밥을 돌리면서 아낀 그 28분의 시간, 그 편리함의 청구서가 훗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계 질환으로 날아온다면 과연 그게 효율적인 걸까요? 아, 편리함의 청구서. 네, 현대사회가 우리한테 쥐어준 그 조리시간 단축이라는 편리함은요, 결국 내 혈관의 건강을 담보로 억지로 대출받은 아주 위험한 시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헉! 내 혈관을 담보로 대출해받았다. 그렇게 들으니까 매번 쌀을 씻고 입찰을 우리는 그 번거로움이라는 노동이 아예 전혀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건 단순한 시간 낭비나 옛날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내 몸의 동맥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주방에서 내 손으로 직접 투여하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예방약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 위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정수기나 여러 생필품에 대한 소비자의 주도권, 즉 건강 주권의 문제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 주권이요? 네, 이 칼럼은 우리가 현대 의학 기술을 너무 맹신하는 태도를 꼬집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의 의학 기술로는요, 그 혈관이랑 뇌 조직에 촘촘히 박혀버린 미세 플라스틱을 무슨 진공 청소기처럼 쫙 빨아들여서 제거할 수 있는 알약이나 수술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빼낼 방법이 아예 없군요. 네, 이미 들어온 걸 빼낼 방법이 없다면 우리한테 남은 무기는 단 하나죠.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일상에서의 절제와 선택뿐인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마시는 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라든가 구강관리 제품 같은 그런 일상용품의 선택이 결국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 컨슈머랩이라는 곳의 테스트 결과가 언급되는데요. 마트 진열대에 번듯하게 놓여 있거나 TV 광고에 나오는 유명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안전을 보장해주는 건 아주 차가운 현실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소비자들이 진짜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시스템에 대한 맹신입니다. 대기업이 만들었고 국가가 판매를 허가했으니까 알아서 내 건강을 지켜주겠지 하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보통 다 그렇게 믿고 사잖아요. 의심 안 하고. 하지만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창출이지 개개인의 완벽한 무병장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는 주권적인 태도를 요구하면서 NSF 인증 같은 공신력 있는 객관적 지표를 직접 확인하라고 권고합니다. NSF 인증이요? 그게 특별한 건가요? 정수기 필터를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필터는 그냥 물의 염소 냄새나 불쾌한 맛 정도만 잡아주는 수준의 단순 탄소 필터일 뿐입니다. 냄새만 잡는다고요? 네,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려면요, 그 플라스틱 입자보다 더 미세한 구멍을 가진 특수 필터가 필요해요. 즉, NSF401이나 53 같은 특정 항목의 인증을 딱 통과한 제품인지 소비자가 직접 라벨을 읽고 깐깐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그 문단속 비유가 떠올랐어요. 어떤 비유죠? 이건 마치 밤에 잠들기 전에 집 현관문 도어록이 잘 잠겼는지 내 손으로 직접 한 번 더 철컥하고 당겨서 확인하는 거랑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은 일이죠. 네, 귀찮죠. 경찰이 동네에 순찰하고 있고 아파트 경비원도 있으니까 시스템이 알아서 도둑을 막아주겠지 하고 그냥 퍼져서 자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도둑, 즉 미세 플라스틱이 내 집 거실을 넘어서 침실까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결국 마지막에 도어록을 걸어 잠그는 건 집주인이 내 몫이라는 겁니다. 국가기관이나 의사가 우리 집 주방까지 찾아와서 현관문을 대신 잠가주진 않으니까요. 와, 완벽한 비유네요. 맞습니다. 공인 인증 마크의 세부 항목을 깐깐하게 따져보고 또 가벼운 플라스틱 생수병 대신에 좀 무겁더라도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결단. 네, 그 결단이요.
이것은 결코 별난 사람들의 유난스럽거나 까탈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플라스틱 문명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혈관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기절제고요. 내 몸에 대한 주권을 외부의 어떤 편의주의적 시스템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인 거죠. 건강 주권을 지키는 책임감. 야, 그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이 칼럼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우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안내하네요. 네, 결론 부분이죠. 칼럼은 이런 번거로운 일상적 실천들이 단순히 나 혼자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명연장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거든요. 바로 세대 간의 유산, 그리고 가정의 중심으로서 시니어의 새로운 역할을 되게 강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자는 시니어 세대를 단순히 사회복지의 대상이거나 돌봄을 받아야 할 수동적인 노인층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을 가정의 중심이자 지혜의 수호자로 명명합니다. 지혜의 수호자요. 네, 지금의 시니어들은 모든 것이 플라스틱으로 딱 덮이기 이전의 세계, 그러니까 정갈하고 소박했던 옛 식탁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거든요. 아, 그러니까 배달 앱으로 시킨 음식이 막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오는 게 아니라 묵직한 사기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담아 먹던 그 무게감, 그리고 그 수고로움의 가치를 아는 세대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대 간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는 게 꼭 통장 잔고나 부동산 같은 하드웨어만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생명을 대하는 태도, 식탁을 차리는 질서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편리함에 푹 중독된 자녀와 손주 세대에게 과학적 절제와 낡아 보이지만 검증된 전통의 지혜를 딱 결합해서 올바른 생활 방식을 전수하는 것. 올바른 생활 방식의 전수. 네, 그것이야말로 시니어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이며 단순히 100세 시대를 맞아 목숨을 연장하는 걸 넘어 품위 있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는 것. 이게 이 칼럼의 궁극적인 통찰입니다. 야,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쫙 되짚어 보니까요. 이 칼럼은 진짜 단순히 플라스틱 쓰지 말고 환경을 보호합시다 하는 뻔한 잔소리가 전혀 아니었네요. 네, 차원이 다른 경고죠. 기수의 편리함 뒤에 딱 숨어서 우리 동맥을 파고드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치명적인 암살자의 실체를 확인했고요. 또 그에 맞서는 방패가 뜻밖에도 쌀을 바락바락 씻고 입찰을 쇠 거름망에 오리는 그 과거의 번거로움이라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밥 짓는 방식 하나 바꾸는 그 물리적 마찰만으로 플라스틱 노출을 40%나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데이터와 함께 말이죠. 맞습니다. 나아가서 정수기 필터의 NSF 인증 항목을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유리와 스테인레스를 선택하는 소비자로서의 아주 철저한 문단속, 그리고 이 모든 귀찮지만 필수적인 실천이 가정의 수호자인 시니어 세대를 통해 후대로 전승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진정한 의미의 건강 주권이 무엇인지 그 뼈대를 아주 탄탄하게 세울 수 있었죠.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잠시 시선을 돌려서 여러분 책상 위 혹은 주방 찬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시간을 아껴보겠다고 무심코 대량으로 사다 놓은 플라스틱 생수병들이나 즉석밥 용기들, 그리고 간편한 티백들이 혹시 산처럼 쌓여 있지는 않나요?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훗날 병원에서 의사가 써주는 처방전이나 최첨단 수술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무엇에 물을 담아 마시고 얼마나 번거롭게 밥을 지어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일상적 선택과 절제로 직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체내에 이미 혹 들어온 미색 플라스틱을 완벽히 빼낼 방법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봅니다. 우리가 이대로 플라스틱 섭취를 멈추지 않는다면요, 어쩌면 먼 미래의 의료기술은 손상된 장기를 고치는 알약을 개발하는 수준을 아예 넘어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 알약을 넘어선다고요? 네, 마치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사람의 혈관에 파이프를 딱 꽂고 인체의 혈액을 쫙 걸러내서 미세 플라스틱을 분리해내는 그런 인간용 플라스틱 필터링 기계를 만들어야 하는 암울한 디스토피아가 올 수도 있죠. 와, 섬뜩하지만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는 공산과학 같은 이야기네요. 혈액 필터링 기계라니. 하지만 그런 살벌한 기계가 병원에 도입되기 전까지는 오늘 저녁 주방 찬장 제일 안쪽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잊혀져 있던 옛날 뚝배기, 그리고 그 묵직한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다시 꺼내 깨끗이 씻어보는 것. 그것이
현 시점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확실한 생존 전략일 겁니다. 아주 동의합니다. 실천이 답이죠. 자, 여러분의 내일 아침 식탁은 오늘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전히 2분짜리 전자레인지 버튼을 딱 누르실 건가요? 아니면 기꺼이 30분의 수고로움을 선택하실 건가요? 당신의 안녕하고 주권 있는 식탁을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